네, 오랜만에 밖에 아주 눈이 펑펑 오는 그런 날인데요. 기분 좋게 주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간밤에 잠들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 주가가 또 급락을 해서 힘들었는데 아침에도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돌아옵니다. 성장주들이 정말 미국의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요, 기술주 성장주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우리도 이제 알고 있는 게임사를 무려 우리 돈 82조 원의 세기의 빅딜이라고 M&A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성장 기업들은 놀지 않는다. 플랫폼, 게임, 그다음에 메타버스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성장주도 고난의 시간을 가지만 올해 1년을 길게 보면 과연 성장주가 죽을 것이냐, 성장에 대한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고요. 고난의 시간들 일단은 뭐 가치 중심으로 가는 건 불가피하겠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낙폭을 거의 좁혀옵니다. 우리 시장도 1% 하락 출발을 했고요. 1% 하락도 나름 선방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낙폭을 굉장히 많이 좁혀오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수급 동향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공감 10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시장 흐름과 좀 무관하게 지금 눈여겨봐도 되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잔금해제 통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주식회남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엔 대표님의 좀 긍정의 에너지가 필요한 흐름입니다. 일단 장 초반 대비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좋지 못한 이슈로 관심받는 곳들이 곳곳 눈에 띄네요.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가 오늘 또 9만 원권까지 하향 이탈하는 흐름 나왔고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9거래 연속해서 밀립니다. 탈세 의혹 조사 관련한 이슈 있고요. SO일은 오늘 분위기 좋죠. 5거래일 만에 상승, 7년 만에 국제유가가 최고치 기록했다. 또 아람코 회장을 접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주연테크 오늘 변동 상당합니다. 20% 이상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 다 토해내며 한 7, 8% 상승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샘 6일째 밀려나고 있죠. 또 앞서 말씀 주셨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관련한 이슈 속에서 패키지 유통 담당하는 송호공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M2에는 신라젠 최대 주주로 또 하한가 기록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이랑 뭐 짚어볼까요? 저희 좀 좋은 거 먼저 볼까요? SO일 어떻게 네. 판단하세요? 오늘 상승. 네, 그래도 좋은 거 찍으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SO일의 지금 분위기는 그냥 유가 상승과 함께 유가가 마냥 올라간다고 좋은 것보다 SO일에 갖고 있는 어떻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관련된 정유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한때 정유주를 바라보게 되면 유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제 마진이죠. 그만큼 정제 마진을 통해서 얼만큼 수익을 이끌어내는 지금 변화를 보여주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정제 마진 수준이 과거 거의 마이너스도까지도 왔었던 흐름들 쪽에서 이제 한 10달러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마진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정유사들의 BEP가 4달러, 5달러대 정도다 보니까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유가가 또 얼만큼 속도감 있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기점으로는 정유주 입장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 유가에 대한 재평가익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는 획일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쪽이 변화를 이끈다는 쪽과 함께 그리고 또 정제 마진 그리고 또 SO일 같은 경우는 또 강점이 있는 게 윤활유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또 꾸준하게 전기차가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많이 간다고 해서 윤활유가 필요 없을까요? 모터에도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조금 성격이 다른 쪽이죠. 네. 그런 쪽에 대한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정유주를 기반으로 한 지금 변화들은 괜찮다라는 쪽에서 조금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변화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O일을 대표님이시라면은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 돈 좀 먼저 주시고요. 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한 긍정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긍정의 시각이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뭐 원래 카카오만 보려 했으나 항상 뭐 카카오 뒤따르는 질문이 네이버다 보니까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지금 4% 밀리고요. 네이버 2.5% 정도 하락권입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시각 그리고 그간에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각각 다른 전략인지 궁금해요.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상 악재는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눈이 몰아치면서 비바람과 같이 네. 다 함께 들어온 게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보다 보니까 카카오 의장의 탈세 의혹까지 또 조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가뜩이나 카카오 쪽에서 기존의 카카오페이를 통한 이런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커지는 마당에 네. 지금 카카오 쪽에서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관점 쪽에서의 또 오너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쪽이 다가오다 보니까 신뢰감에 따른 여러 가지 타격들이 들어온다라는 쪽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쓸 겨를 없이 그냥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중을 여기서 물타는 전략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쪽에서 뭐 기술적인 지표나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호재만 계속 반발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 갔겠죠. 여기가 또 정점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반대로 악재가 또 정점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여기서 손절매를 하기보다는 일단 반등권이 이어졌을 때를 노리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예전에 바라봤던 플랫폼주의 여러 가지 가치들은 많이 희석이 됐다라는 쪽과 함께 또 막상 실적 발표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의외로 뭐 성장성이 크게 꺾였다고 발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기대했을 때는 일단 가격 메리트에 따른 반등은 들어오겠죠. 이를 좀 이용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되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는 조금 낮추되 그렇다고 지금 팔 요인도 크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위로의 여력보다 아래쪽의 여력이 좀 덜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 깊게 살피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갑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M2I입니다. 닷 올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로 스마트한 상승 가능할 것인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업체인데요. 포인트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 이러면 그냥 마냥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한 뭐 짤막한 소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니까 M2I면은 Machine to I, Me, 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네, 죄송합니다. 혼자 그냥 소설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M2I라는 회사를 볼 때 저희가 요즘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많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죠. 그랬죠. 네, 그리고 삼성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서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진정한 로봇은 산업 자동화 쪽에 하나에 쓰이는 기계 정도로 일단은 지금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그를 총괄하는 산업 자동화 관련된 쪽이 더 부각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삼성에서도 삼성 보시라는 부분을 특허를 등록하면서 쭉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강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로봇이 저희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피부에 와닿았다. 작년 CES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CES 때 공 하나가 네. 졸졸 따라오던 거. 기억 분리라고 그러죠, 이거를. 네. 네, 그게 따라오던 거부터 그거를 이제는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이제 강아지 네. 강아지입니까, 개입니까? 개라고 하죠. 네. 개죠, 개.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런 로봇에 대한 시각들이 오는데 지금 당장은 현실에선 더 많이 펼쳐진 건 산업용 쪽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M2I라는 회사에 대해서 계속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가장 눈길이 가는 게 HM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기계와의 여러 가지 제어 능력 쪽에서의 어떤 솔루션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스마트 스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원격 감시 제어 관련된 장비와 데이터 솔루션 모두를 다 아우르는데 공장에서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잘 굴러가긴 하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쥐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과 관련된 쪽을 계속 감시를 하다가 이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시스템이죠. 그러면 이를 상대적으로 잘 구현한다고 하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실 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어느 반도체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각종 자동차 이런 공장이 전반으로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전방 산업의 영역이 넓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 되는 상황들이죠. 웬만한 산업 쪽에서 고도화된 산업 쪽은 다 필요한데 이번에 또 뜨거운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에서도 보니까 조립공정 장비 쪽에서 납품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도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웬만한 산업 쪽에서 우리 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신규 사업 관련된 쪽도 리모트 인풋 앤 아웃풋 관련된 쪽도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같이 수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만약에 AI까지 발달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먼 곳에서도 모두 다 제어를 할 수 있는 공장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궁극적인 부분들을 끌고 간다는 쪽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규 사업 포인트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럼 곧장 세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 96억 원, 네, 시총 1,700억 원. 이 포인트는 뭐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들었어요. 실적 기조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네. 이게 딱 눈에 들어오서도 계속 확장하는 회사다 눈에 들어오죠. 영업이익률이 네.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가 매출 자체가 확보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주를 많이 받는 관점 쪽에서 작년 3분기까지 누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 가세되게 되면 작년도 최대 실적,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주 가능성과 변화를 보게 되면 올해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꾸준한 변화가 나왔을 때 과연 그냥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로봇주를 살 것이냐, 네.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꾸준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해답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M2I 뭐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다 뭐 이래서 안정성 부각되는 업체다라는 긍정의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7,900원 찍고 12월부터 쭉 올라와서 지금 9,81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격 그럼 어느 선이 좀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때 또 10,000원대 이상으로 갔다가도 시장이 좀 움츠를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 동향과 변화는 변함없다. 그러면 주가만 싸게 됐다고 하게 되면 기회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 9,800원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지난번 한번 나와서 고가를 만들었던 이때 어디 인수설이 한번 돌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왔던 가격대 13,500원대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봐도 되겠다. 본 체력만 가지고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답변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 설정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M2I였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JS 코퍼레이션, 부채는 줄고 영업이익은 늘고 있다. 거침없이 고고 의견을 주실 것인가.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JS 코퍼레이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뭘 주셨을까요? 동남아 생산 라인 재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앵커님도 핸드백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제가 이런 쪽 잘 모르다 보니까. 네. 마이클 코어스. 예, MK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코치 뭐 그것도 다 이쪽 아니에요? 네. ODM 받는? 보셨죠? 홈페이지 한번 보셨죠? 네. 다 갖고 싶은 쪽의 백인 걸로 알고. 그럼요. 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다 보니까 핸드백 쪽에 일단 강자로 시작을 했죠. 지금 미국의 핸드백 브랜드 선호 순위를 보게 되면은 쭉 나오는데 네. 그 중에 2개를 OEM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물론 루이비통과 코치는 루이비통은 카운팅 스타네요. 네, 그래서 이쪽은 물론 같이 연결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비싼데 그렇게 많이는 안 비싸지만 좀 선호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Z 세대의 대표적인 브랜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이런 OEM 업체의 강점을 살려서 최근에 또 의류업체까지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의류업체 브랜드도 매출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연결 실적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버버리 DKNY, 네, 도나카란
뉴욕? 네, 맞나요? 네, 잘 모릅니다. 예, 이런 쪽에서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쪽에 OEM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의류와 핸드백 또 다 같이 어우르는 대표적인 OEM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한 코로나19 때 이제 동남아 쪽의 공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타격을 좀 입었겠다. 또 베트남에 진출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다 같이 이런 어떤 셧다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세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기대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존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유통사들도 한때 재고를 막 줄였다가 다시 이제 쌓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죠. 좀 어려운 얘기로 리스타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쓰면 안 될까요? 재고 축적. 예, 네. 재고 다시 축적. 예,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은 영업 실적에 대한 변화들이 그래서 이제 회복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가장 빨리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길은 계속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동남아 공장 재개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아마 시장에서 지금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약진 통상 인수, 그리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름 뭐 재무가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건데 약진 통상을 인수한 게 거의 실적에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는데 네. 회사 측에서 그래도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쌓아왔던 분이 지금 이제 또 2세로 자리 잡다 보니까 JS 코퍼레이션의 앞으로의 변화는 이런 여러 가지 재무 활동과 함께 나오는 변화는 괜찮겠다라고 눈길이 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유 부동산을 팔아서 약진 통상을 인수하다 보니까 나왔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썼습니다. 그만큼 자본의 배치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ROE가 20%대 훨씬 넘어가는 이런 쪽까지 나오게 되면 OEM 업체가 ROE가 20%대다. 상대적으로 눈길이 가고 있죠. 네. 이런 변화까지 왔었을 때 앞으로의 최근에는 더 네이처홀딩스가 가장 눈에 띕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쪽은 오히려 중국 쪽의 진출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에 그래도 지금만으로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JS 코퍼레이션의 변화는 눈길이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도 강보합권에서 나름 잘 버티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세 번째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밸류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100% 수주 받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없고 이래가지고 재무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적은 편이고 그렇다면 실적이 따박따박 났을 때 그걸 주가에 잘 반영하는 것만 남는 건데 지금 잘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CG가 반영이 안 됐네요. 73억이 아니라 73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사과. 제가 여기서 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바뀌겠습니다. 네. 그래서 730억 정도, 특히 작년이 610억, 특히 많이 어려웠을 때도 불구하고 괜찮게 나왔고요. 게다가 올해 730억이라고 해서 한 19%, 한 20%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의 확장세는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총이 2,800억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평가가 뚜렷한 대표적인 OEM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관점에서는 아직 시장이 좀 어지럽고 복잡하다 보니까 좀 여전히 이제 반등은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평가는 충분히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22,250원이에요. 네, 뭐 250원 정도를 살짝 빼서 22,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은 지난번 나왔던 고점대가 12월 달에 한번 직전 고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살짝 경계를 보이는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탄력은 한 3만 원대까지 나와도 비싸다는 얘기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목표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500원의 손절 라인 기억하시면서 목표가 심플하게 3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계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까요? 잔금 해제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하시고요. 유튜브 통해 이 김민수의 잔금 해제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늘의 내용들 다시 한번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레몬 리서치 주식회남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